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58페이지 분야별 논명법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사안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경술, 병술, 계유, 을묘. 2012년 임진년에 이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강한데 인왕하여 비겁을 생하면 자동이직까지 하여튼 자동 빼고 이직의 어떤 운이 강하죠. 평소에도 팔자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외기의 운행 상황을 보는 것이다. 외기는 원국 외에 대운, 유년, 6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운 천간도 보고 간대간 지대지를 보는 거죠. 임진년 개축월에는 진토, 그러니까 진토의 기가 없으니까 진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은 진월에 나와서 수월에 마치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 인묘월이나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진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작동하지 않는다. 보신이론으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외기에 수가 왕하죠. 그래서 수가 왕하면 경과 을은 손상이 쉽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수가 중간에서 통관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먼저 내기 중에 어떤 십신이 가장 손상되기 쉬운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죠. 나머지는 이제 병화인데 다시 병화가 내기 중에 보신이 있는지를 본다. 술, 을, 묘, 세 글자가 보신 역할을 할 수 있죠. 술은 토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아니 그 수로부터 병화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은 항상 우리가 보신이든 그냥 우리가 신강약이든 일주와 동가라고 항상 얘기했죠. 동가. 그래서 내 힘을 빼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정화라고 하잖아요. 정화. 우리 속된 말로 엑기스 이런 거잖아요. 식상은 나의 엑기스죠. 그래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같은 집안. 신강약으로 볼 때도 관살이 많으면 식상도 있고 관살도 있으면 신약하기가 쉽지만 이때 식상은 도리어 신약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관살을 극하기 때문에 일주를 돕는 거죠. 신강하게 돕는 건 아니지만 일주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도록 돕는 거죠. 내기 중에는 술, 식상, 그 다음에 인성, 을, 묘가 있는데 도리어 선천성의 내홍이 있다. 이런 말은 서로 불화한다는 거잖아요. 불화. 내홍은 천간 을경합으로 합반이 있고 지지의 묘술 모두 양변두리에 있어서 충도하고 또 술은 유에 설을 당한다. 병화는 선천성에 상흔이 겹쳐 있으니까 을목은 합을 당하고 있고 술은 설을 당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운이 경으로 가면 을목은 이미 손상을 입어버렸고 이때 인문
인운이면 인은 묘가 유를 충하는 것을 도우며 인묘가 손상되어 더 흉하고, 또 인은 수를 극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후 선생은 인술, 뭐 화구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할 수 있다. 따라서 보신간에 또 목인성과 술토, 보신간에 불화가 있는 거죠. 병의 보신이 완전히 능력을 상실한다. 이때 임계수, 두 개의 수가 와서 같이 와서 병을 극하니까 어찌 제가 손상되지 않겠는가. 크게 파재한다 이 말이죠. 천간 지지 양 노선으로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지지는 주로 원인이고 천간은 주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 중심으로 유년이나 유월을 봐도 무방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먼저 지지를 보면 신약이니까 인목, 상관은 축토살성을 암합.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도둑에게 속아서 도둑과 협력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모습. 실질적으로도 도둑에게 피해를 입는 거죠. 인목 상관은 술토 정관을 극한다. 정관은 법률이고 법률 집행자인데 신약하여 극관하면 반드시 관비가 있다. 신약하다고 해서 관을 극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관비가 있는 거죠. 감옥에 가는 기간은 반개월 정도 된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고 있는 게 경인운 임진년이면 인묘진 목방을 이루죠. 그래서 식상이 매우 왕합니다. 그리고 이 왕한 식상은 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충하고 토라고 하는 관성을 극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식상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국의 화는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화재성을 생하기는 불가하죠. 그래서 이 인묘진, 운과 년과 원국이 합쳐서 식상 혼잡 상황을 만드는데, 그 혼잡이 재성으로 무난하게 유통이 되면 모르지만 재성으로 유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도리어 재성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식상은 관성을 또 극하는 거기 때문에 재관 방면의 문제가 매우 크다.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다시 천간을 보면 먼저 지지 관성이 손상을 입고 상관도 손상을 입는다. 을목, 간목, 인목. 그런데 천간 노선의 재성도 손상을 입는다. 말이 좀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을경합, 임계수가 병화 정제를 극한다. 불구속으로 재판하려고 손재가 많다. 다시 주보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격신은 술월 무토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년지에 술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격신으로 합니다. 투관하지 않았지만 무토 관성을 격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성을 보호하는 병화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그 가신인데, 그래서 지금 을목도 기토를 극할 수 있지만 가을이죠. 가을, 추월. 그래서 신금을 씁니다. 을목은, 천간을목은 병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을목 기신, 경금 기신입니다. 경인운, 경금은 경운의 대파제를 했는데 경은 기신이죠. 인성과 재원이 기신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금은 그 자체로서는 인성이고 격신에 비교해 보면 식신이죠. 그래서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을목식신은 기신인데요. 이걸 또 합류합니다. 그래서 재원의 근본 식신이죠. 그러니까 식신과 관련된 문제가 재원상의 문제가 있다. 인성은 사기등이다. 그래서 사기등으로 재원이 단절되고 돈을 까먹는다. 항상 경금은 일간 대비 인성인데 이게 기신이고요. 그러면 이 기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격신 대비 식신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신 방면에 각각 어떤 일간 대비, 그 다음에 격신 대비죠. 이것은 인성, 이것은 식신이면 이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격은 사회적인 평가라고 그랬죠. 사회적인 평가상으로 식신입니다. 그런데 일간한테 오기로는 인성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원인이 돼서 경금이라는 것이 온다면 경금은 인성이죠. 인성이 원인이 돼서 식신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희기는 경금은 원구에서 이미 정해져 있죠. 기신이기 때문에 인성 기신, 윗사람이 돕지 않는다, 귀인이 사라진다,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식신의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재원이 막히고 돈을 까먹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임진년은 볼 때는 임수는 겁재죠. 근데 기신입니다. 일간 대비 겁재, 격신 대비 재성. 이것도 기신이죠. 그러니까 돈을, 겁재는 어떤 흔히 말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경쟁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좋지 않는, 겁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니까 그래서 돈을 날리고 까먹는다. 진토는 본래는 신이죠. 무토의 지지에서 진이나 술이 무토이기 때문에 희신인데 이 희신 관성이 변해서 인묘진 목방을 이루니까 변해서 기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관살이 원래 진토는 관인데 인묘진 목방은 상관이 되고 무토 대비는 관살이 되는 거죠. 상관, 관살. 매우 대흉하죠. 대흉. 그래서 임진년은 매우 흉하다. 개축월은 그래서 개축월을 보면 개수도 기신이고 비견인데 격신 대비는 재. 축은 가신이죠. 그래서 기신이죠. 원국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 이것도 원래는 편관인데 격신 대비는 겁재죠. 이런 것들이 다 기신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견이나 재성이나 편관이나 겁재나 상관이나 관살 이런 거 다 흉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임진년은 경과 대운, 상반기 대운과 하반기 대운의 교운기입니다. 개축월은 교운 인운으로 바뀐 때죠. 다만 천간이 원국과 간합함으로 후반기 대운에서 간합은 그대로 이어져서 그 천간 대운도 그대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주법에서는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 호선생 같은 경우는 교운기 같으면은 유년 대운 안 보고요. 유년 6월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팔자는 주보법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된다. 그 다음 팔자는 경술, 갑신, 개축, 정사. 인수란 나의 기의 원천이니 반드시 근이 단단해야 한다. 만약 재운로 가는 자는 반드시 몸을 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감금되거나 밀려난다. 월중 정기가 경금 인수이니까 본래는 생기인데 그러나 사중 병화는 개수의 죄이고 수가 죄를 보니 탐재 괴인이라. 탐재 괴인 현상은 여기서는 화극금이죠. 그러니까 사화가 신금을 극하는 거죠. 극합해도 뭐 마찬가지고요. 일생 비틀비틀한다. 따라서 말하기를 인수가 형극의 지에 있으면 신난 신망한다는 연이다. 후에 대운이 기축으로 가는데 유년 병인 신월에 죽었다. 본래 인성을 상하는 재성이 있는데 또 재운로 가니 인성경이 임묘한다. 인성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 희기편에서는 인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수원 이것은 원래 식신이 원래 수원생이죠. 기준은. 그런데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체의 영역이죠. 체. 그래서 인성으로 그 동향을 살피는 것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식신이 수원성이라면 반드시 대척점에 식신을 극하는 인성도 같이 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식상을 다시 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보법에서는 수명이나 이런 것을 십신 하나로 고정해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원국 팔자를 보면 실제 간목이 가장 상하기 쉽다. 간목이 상관이죠. 다만 간목은 항상 정화가 와서 보호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정화가 투관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기토가 와서 기축운이죠. 기토가 와서 설하거나 이미 와서 멸한다면, 즉 천간노선의 간목은 이제 보신이 없어지는 거니까 죽는 것이다. 더더욱이 지지의 목도 죽을 때라면 명주는 수한을 안 한다. 그렇다면 지나온 대운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의리운 같은 경우, 의리운 예를 들어서 동주에서 을목이 극하죠. 을목을 극하죠. 유술, 무자 등의 년 중에는 정화가 멸하기 어렵고 더구나 인목을 협공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한다. 그래서 정화를 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식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간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간목의 보호신 정화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언제 꺼지는가.
합이 있으면 먼저 합을 논하라. 유합, 선론합 이런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합하든 합반이든 모두 조건이 있는데 합반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합하는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고서에서 보면 합을 하면 거의 무조건 합거 또는 합반으로 논합니다. 그러나 주어법에서는 합거하고 합류, 합거, 합류, 묶이는 거 합주 이렇게 제가 쓴다고 했죠. 합하는 더더군다나 좀 까다롭죠. 원령에서 그것을 합하는 오행을 반대하지 않아야 되고 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투간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합하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사례를 본다면 대운의 기토가 먼저 합이 갑에 이른다고 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통상 문호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시주 정화를 먼저 건드리게 되겠죠. 좌변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병정화가 먼저 기토를 생함에 이르고 기토는 그 후에 비로소 합으로 갑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이제 갑은 합반을 당한 후이니까 경이 극갑하는데 더욱 더 득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호, 시주, 기토가 들어오는 통로는 정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지방면의 상황도 이러한데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경우죠. 사신은 서로 합반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합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합한다고 합니다. 신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신을이죠. 신이가 아니고 사화가 신을 멸하는 것을 신을 옳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먼저 신월에는 인이 없으니까 이미 병인년인데 신월이 되면 인목은 이미 충을 당해서 작동을 못하죠. 축이 신을 생하고 신은 사와 합반할 수 없게 된다. 이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좀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축자를 목이나 화 또는 금자로 바꾸면 신은 사와 먼저 합할 수 있다. 나를 생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화는 불가하다. 또 나를 생하는 것, 나를 설하는 것이 있으면 합반으로 묶이는 것, 반주는 불가하다. 유통이 있으면 합해서 묶기는 힘들겠죠. 그것은 나를 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하는 것도 나를 돕는 것이 있는데 묶이는 건 불가하죠. 또 거꾸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합해서 묶이는 것도 불가하죠. 대운에서 지금 축대운이 그러면 그다음에 대운에서는 금국이 있고 갑기압이 있습니다. 기축은. 그리고 유년에서는 화극금이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이물질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물질인데 그래서 완전히 기존의 것과 단절되는 건데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물질, 현재의 상태를 돕거나 뭐 극하거나 설하거나 하는, 현재 상태가 가만히 있어서 어떤 일부 작용이 와서 그 다른 이물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생이나 극이나 설이 있으면 다른 이물질로 바뀌기 어려운 거죠. 주어법으로 다시 확인해 본다면, 자, 격신은 경금이고요. 용신은 무토, 그다음에 가신, 신금을 제거하는 청용신은 정화입니다. 기토는 기신이죠. 왜 그러냐면 신금을, 가신을 생하고 여기 신금, 그다음에 정화를 설하기 때문에 기신입니다. 축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또 기신, 간목을 합류시키죠. 축토는 진가가 혼잡하게 되고 정화를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병화는 또 기신이죠. 병화는 또 기신입니다. 경금은 극하니까요. 그리고 인목은 병인년, 인목은 화가 극왕해지죠. 인술, 그 다음에 사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화는 재인데, 일간 대비 재성인데 격신 대비 살성이죠. 이게 기신로 된다는 것은 병화 기신이 재성과 살성의 흉한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재가 원인이 돼서 살의 결과로 나타난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관제구설이지만 다치거나 뭐 찔리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 거고, 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재물이기도 하지만 활동이기도 하죠. 이런 거 어디 속된 말로 어디 여기저기 분주하게 왔다 갔다 볼 벌고 다니다가 이런 사고를 만난다거나 해서 뭐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경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경금도 사라지고 신금도 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진과 동멸이잖아요. 그러면 대융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간도 화, 지지도 왕한화가 와야 되겠죠. 보니까 병인년이 되면 기토가 간목과 합해버리는 바람에 병화가 원활하게 원국에 들어가서, 축토도 마찬가지고요. 대운이 유년을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신월이 됐다. 그러면 병화는 더 강해지죠. (6월에) 병신월이면 인목이 작용을 못하니까 화가 강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지지의 인목은 신월에는 작동이 멈추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천간 병신월이기 때문에 동주작용으로 화극금이 일어나서 신금이 영향이 약해져서 인목을 충하는 영향이 매우 약해지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원국과 화국을 짜고 형을 짭니다. 인사형도 있고 인술 화국도 있죠. 이러면 신금이 인목을 완전히 충해서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화의 기운이 여전히 살아남죠. 그래서 이 왕환 화가 천간 지지로 경금이나 신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진가를 동멸시킨다. 병신월은 병화가 응기하고 신월은 원국에 직접 작용하는데, 다만 동주 6월 천간에
병화는 좌하에 신을 극하죠. 경신금이 무력하다. 신은 사화를 합한다. 대운이 사축으로 묶여있던 사화를, 대운에서 사축으로 묶여있던 사화를 해소, 사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 천간지지로 화가 왕이기 때문에 금이 흉하게 된다. 뭐 인성을 그 어떤 수원성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금성이 지금 인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호법에서는 어떤 인성이나 식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진과 혼잡, 그 다음에 용신의 혼잡, 이런 걸 중점적으로 수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과 혼잡하고 막지 못하면 돌연사, 진가가 같이 왕하는데 전투하면 사고사, 그 다음에 진가 동멸인데 왕상하다가 합류나 합도로 인하여 갑자기 진가 동멸이면 또 사고사, 진가 동멸인데 모두 쇠약하여 동멸하면 자연사, 진세 가왕이고 용신이 혼잡, 희용신이 혼잡 불청하면 병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앞에 몇 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갈대조, 대조라고 하는 관직이 어떻고 써놓은 거고, 제가 전통 방식으로 보면 잡기 인수격이죠. 수월은 잡기인데요. 이건 지금 비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월에 사고지가 있으면 일단 투간자를 봐서 병화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잡기 인수격, 고신 병화가 투간에 있죠. 그런데 재성 개수가 투간에 있죠. 제극인, 그래서 파격이 됩니다. 다만 개수는 동주에서 겁재, 축토가 재화를 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만큼은 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대조라고 하는 관직이 완전히 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연애자평의 응기 사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일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간두에 나온 격이 참된 것이니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존귀할 수 있는가를 물을 뿐이다. 제가 많다고까지 축 중에도 있고 자수 중에도 있고 개수도 있고 많다. 진술충미도 역시 죄를 꺼리니까 관운으로 가야 한다. 진술충미는 비견이죠. 비겁이죠. 그러니까 수, 재성과 목, 관성과 인성, 이렇게 통관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인수격이기 때문에. 갈대조는 관직을 파는 부류다. 이명은 잡기 중에서 출생, 병정화가 투출하여 인수인데 다시 일시상의 개수가 제로 있을 뿐
해자 재운으로 간다. 임진운 6년, 이때는 신해년이죠. 신해년. 뜻대로 되지 않은데 7년째 무자년. 묘월 임수일의 사망. 탐재 괴인한 것이다. 인성을 극하고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했다. 임술일 병화를 극했다. 어거지로 약간 유일에서 원국에 있는 화를 극해서 탐재 괴인인데 이렇게까지 간단히 봐도 임진운 정해년 이게 지금 정해죠. 정해 신의 가요. 정해년 무자년 다 수가 왕한월이잖아요. 년이잖아요. 그리고 임진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화를 극할 수밖에 없죠. 자, 분석 방법 때때로 보호신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화한다고 했죠. 이 예에서는 내분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일주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일주는 선천적으로 개수가 합하고 있고 다시 이문으로 가는데 경금을 화하여 병화를 극하니 일주의 보호신이 사라져 무토일주가 위험하고 지지에서 다시 신술토를 극하여 없애니 일주는 죽는 것이다. 천간노선 을묘월이면 무는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보지 않는다. 무는 아직 발동 전이라는 거잖아요. 6월이 직접적으로 원국 대운에 작용한다. 대운의 임수는 병을 극하여 없애고 을목은 경금을 합반하는데 이때 개수가 물을 합하기 시작하는 힘을 주입한다. 지지노선은 을묘월은 작년 정해년에 해수가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 해가 합반하고 묘는 좌변에서 술과 합반하고 우변에서 원국의 진축토를 극한다. 좌우를 우리가 참고로 좌는 상대적으로 높고 존귀한 그런 거죠. 그래서 년월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된다. 자축은 반주되니 지지의 토가 모두 손상한다. 실제 이 팔자에 손상받는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병화는 전부 사라진다. 분석본부 두 번째는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무자년은 임진운의 제7년이 임은 끝난 것, 그러니까 하반기죠. 보지 않아도 된다. 천간노선에서 남은 을이 유년부터는 작용이 휴직이니 6월이 직접 작용, 개수를 설하고 경금을 반주하고 병은 경금을 극한다. 만약 병이 정자라면 을목은 정화를 생하여 직접 경금을 극할 것이다. 개와 무는 반주된다. 천간노선의 경 및 그 보호신은 손상되어 사그라진다. 무토가 보호신이죠. 경금에서. 지지노선은 지지의 자수는 더더욱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식신의 철저한 멸망으로 문명의 사망을 don한다. 금의 지금 문제.
합해서 묶이고 극을 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볼 때는 인성과 식신을 보는 방법인데 두 개 다 동가죠. 우리가 흔히 수원성이라고 하면 식사를 얘기한다고도 했죠. 합반의 규를 보충하면 비록 나를 첩신하여 생 혹은 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양성이 달라서 여전히 합이 있으면 먼저 합을 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합류, 합과 합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완전히 묶이는 거라면 합거로 봐야 되고 반, 주, 거 이런 말을 쓰는 합반, 합주, 합거 쓰는데요. 합반은 사실은 합거와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설명을 대로 보면 합반의 경우는 합과는 약간 다른 정도의 조금의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상태가 합류하는 합이냐 합거하는 합이냐 머물거나 가거나 이것은 합반하고 똑같은 거죠. 이 중간 상태로 합주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쓰는데 이것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합거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작용 영역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쓰면 됩니다. 주보로 다시 한번 본다면 격신은 인술, 병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격신이고 간목이 호의용신, 그 다음에 정화 가신을 제거하는 개수가 청용신입니다. 그런데 개수와 병화가 지금 붙어서 불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금은 이 팔자에서는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년의 경금은 기신이죠. 다행히 좀 약합니다. 개수도 동주에서 좀 재화가 가능하죠. 관귀는 갑으로 보는데 경금이 있으니까 병화로 본다. 인월에 인술, 화국, 식급, 합하는 1급을 차감, 9급이다. 상당히 풍기가 여기서 좀 높은 거죠. 이 팔자의 경우는 임진운, 진운, 진술충, 자진수국, 임계수가 같이 왕하다. 격신, 병화가 극설교과하니까 수환을 논할 수 있다. 무자녀는 본래 무토 기신이 청용신, 개수를 합류하여 좋다. 지지자수는 합류. 다만 임수 혼잡하고 청하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죠. 응기와 발동 여부만 구명하면 된다. 그 전년도 정해년 해자축 수가 왕했죠. 그게 유행하고 있으면 지금 해수의 기운이 유행하고 있으면 해자축 수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정해무자년은 수의 기운이 매우 극왕한 때입니다. 을묘월 무토는 불발동하니 무게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임수는 전년도 임수가 작동하고 있어서 임계수가 같이 왕하다. 기신, 을목, 기신은 경금을 합류하니 임수를 생하고 경금도 기신이죠. 오히려 임수를 보호한다. 청용신이 혼잡하고 격신을 극하고 대운이 왕한토 수곡으로
극설하니 병화 격신이 생존이 불가하다. 지지자수는 전년 자월, 그러니까 해년 자월에 발동하죠. 묘목이 자수를 설하고 무토를 합하고 진술충으로 동하는 수토를 합하여 합류하고 기신이 강화되니까 역시 병화에 흉하다. 자진이 수국을 이뤄서 병화를 극한다. 그러니까 진가, 격신의 진가가 동면하고 청용신이 혼잡 난동한 경우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죠. 여기 청용신이 혼잡 불청, 그 다음에 진세 가왕, 이 정도 되나요? 병사 정도 되겠습니다. 병사. 여기서는 진세 가왕은 아니고 진가가 같이 세한 거죠. 그런데 청용신이 혼잡한다. 그러면 뭐 병사와 자연사의 중간쯤 시름시름 앓다가 수명도 다해서 죽는 것. 그런 정도. 사망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진가 혼잡 불청이면 돌연사, 진가 동황 전투이면 사고사, 진가 동멸, 돌발적 합거 합류 후에 이런 돌발적 합거 합류에 의한 돌발적 진가 동멸, 이건 사고사죠. 진가 동멸, 하여튼 돌발성, 이건 사고사. 진가 동멸인데 진세 가세, 이것은 자연사. 진세 가왕하고 용신이 혼잡하면 병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리학은 산 사람의 음택, 양택을 따진다면, 그래서 어떤 명리학은 양에 해당되고 풍수는 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죽는 것은 뭐 100번 얘기해봐야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대략 언제쯤 본인이 수명이 다할 시기가 되는지를 대략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도 알 수. 소라고 선생은 자기 어떤 일생을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또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